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층 취재의 쌍심지 이번 시간은 2017년 상반기를 정리하고 쌍심지의 현 주소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스튜디오에 함께 이야기를 나눌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법무법인 디딤돌의 박지훈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쌍심지가 이제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1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혹시 방송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라든지 영상을 통해서 많이 좀 봤습니다. 어떠세요? 발품을 많이 팔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해서 볼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 굉장히 세밀한 면을 이렇게 갈라치는 것이 다른 시사 프로에서는 좀 보기 힘든 건데 아무래도 이 의제 자체, 그러니까 주제 자체가 좀 지역적 의제들로 집중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놀라웠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이런 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좀 그런 밀접한 느낌이 좀 더 새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다 실제 저희 쌍심지에서 인터뷰를 해주셨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변호사님이 혹시 몇 가지 보신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으세요? 아, 저는 이제 그 신도시 문제요. 특히 그 행정동하고 법정동 문제, 위례 신도시, 다산 신도시를 다뤘던 거는 저도 캐치 못했던 부분인데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잘 던진 걸로 생각이 들어요. 어필이 된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이제 행정동, 법정동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 무분별하게 신도시 만드는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책위원님께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시면 뭐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요. 아 저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정보를 알게 된 측면이 있고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사는 역시 이제 그 의정부 경전철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은 그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돼서 이제 장안동에 있는 그 자동차 매매 시장과 관련된 내용은 좀 유심히 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지역의 어떤 의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많이 뛰어다녔고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셨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막리단길이 싫어요라는 거는 이 공중파에 다룰 수가 없는 주제입니다. 다뤘다가는 뭔가 좀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규모도 그렇고 주제 자체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쪽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이긴 한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뭐 중요하다고 보기 좀 어렵다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의미에서 그쪽 주제를 심층 깊게 다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많이 좀 바뀔 여지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제 하나를 특히 전국적으로 다룰 수 없는 그런 주제고 지역적으로 다룰 수 있는 주제를 심층 깊게 다뤘다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막리단길 싫어요에서는 정책위원님께서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는 좀 어려웠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지적을 했지만 이게 이제 단기적인 대증요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도시계획적인 수단을 통해서 그 조닝,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 규제나 내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좀 크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전히 개별 사안의 어떤 그 뭐 가슴 아픈 사연이나 아니면 이제 개개인의 어떤 딱한 처지 이런 것에 이제 주목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좀 종합적인 대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프로그램에서 나온 대로 이제 주요한 지가의 변동이나 이런 것들의 현상을 봤을 때에는 이건 약간 이제 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서울시나 자치단체 여러 곳에 저희가 이 문제를 문의를 했었는데 과연 이것이 정책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냐라고 따져봤을 때 늘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 얘기를 하거든요. 이 법 개정이라는 게 결국은 국회에 달려 있는 건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전국적인 주제가 된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설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막리단길 그 노점이 싫어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은
그 지역에 있던 하나는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실제로 좀 인기적인 측면에서는 네. 큰 의미는 사실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어떤 법이라든지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개정안 같은 거를 잘 안 내는 게 현실이고요.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지려면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의 쌍심지가 좀 의미 있는 어떤 방송을 한 게 아닌가 제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전달이 된다 그러면 아마 국회의나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아마 문제점을 제기해서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7월 4일이니까 이제 어제죠. 예, 그 국회에서 이제 그 중소기업청하고 이제 국회의원 몇 분이 이제 토론회를 열었어요. 네. 바로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였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방송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그게 이제 사회적 압력이 돼서 이제 소위 그 상인들 단체인 뭐 맘상모 등에서 요구했던 뭐 10년 동안의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이나 내지 이런 것들이 다루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예, 좀 더디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부분이 뭐 막리단길에서 얘기가 언급이 된 거지만 최근에 이제 서울로 7017 주변 이 중림동에서도 그렇죠. 뭐 중리단길이라는 이상한 말이 벌써 쓰이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게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인 문제인데 저희는 이제 어쨌든 한 지역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것인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을까라는 거는 저희도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두 분 다 술 좋아하시나요? 네. 네. 여름에 되면 이렇게 날씨 더울 때 이렇게 맥주 한 잔 생각나고 그러다 보면 야외에서 술을 마시고 싶을 때가 많은데 실제 이제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네. 반대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약간은 그런 건 진짜 있어요. 인간으로서 제가 술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애주가다 보니까 제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들어갔다는 건 제가 뭐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때 취지도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 문화가 사회적 합의가 과연 밖에서 술을 먹는 음주를 할 수 있는 거를 막는 거 정도가 되느냐 흡연하고 지금 같으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접근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는 것은 조금 아직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한편으로는 제 어떤 개인적 또 애주적인 성향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식 의원님은 술 많이 드세요? 술을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편을 보면서 약간 뜨끔하기는 했어요. 혹시 저의 음주행위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결론으로는 변호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에 이제 공감을 하는 부분이요. 이게 이제 잠재적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를 이제 범죄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소위 이제 공원에서 그 벼슬 혹은 뭐 바람을 즐기다가 이렇게 이제 맥주 생각이 나거나 이런 것들이 일종의 문화일 수 있고 그리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뭐 한강공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치킨, 그러니까 치맥 파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벤트 삼아서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나 문화 자체가 음주 문화랑 뗄 수가 없는 건데 이것을 범죄화함으로써 정말 규제할 수 있는 거냐 그랬을 때는 저는 조금 편하게 접근한 것 같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을 범죄자화하면서 너무 편하게 접근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좀 위화감이 들기는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두 분이 다 이렇게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실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네. 이 어린이 공원이나 이렇게 동네 작은 공원에서 저녁 무렵에 이렇게 술을 먹는 어르신들 말고요. 네. 젊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있다 보면 아이들이 그 근처를 못 가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규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뭐 규제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는데 네. 완전 전면적으로 이제 벌써부터 이제 규제하는 거는 조금 좀 이르지 않을까. 특히 어린이 놀이터 같은 데는 안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어린이가 출입하는 장소에서는 음주가 금지된 게 맞는데 네. 뭐 한강 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전면적으로 만약 금주를 한다 그러면 그래서 상인 보호 대책도 문제일 뿐더러 아직까지는 우리랑 생각하는 문화랑은 차이점이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이런 방식의 어떤 규제 위주의 어떤 정책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것들이 예. 너무나 이렇게 개인의 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어떤 자유 사회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좀 더 시민들의 의식 자체를 성숙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예, 보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앞서서 이제 문화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 문화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시선을 만드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어떤 시선을 받고 평가를 받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회의 힘인데
한국 사회가 너무 이제 개인화되고 특수화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규제만 들어오게 되면 이 규제를 어떻게 피할 거냐라고 하는 그것에 신경 쓰게 되지 결국 그 행위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그 사회의 힘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니까 왜 이 공동체나 혹은 사회가 그런 일탈적인 행위에 대해서 공동으로 규제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문화로서 이렇게 규제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접근한다면 저는 좀 다른 해결책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법과 규범은 두 번째로 이제 개입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 흡연 이런 것도 지금 법으로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 정착이 되면 그 법이 좀 무형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문화를 이끄는 게 먼저고 그런데도 안 되고 있으면 이제 최소한 규제를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쌍심지에 모두 이제 4명의 PD가 있는데 4명의 PD들이 이 아이디어를 낼 때마다 늘 규제, 금지, 피해 이런 얘기들을 기본으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 접근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두 분께서 실제 이제 각 다른 지역에 계시니까 사시면서 이런 것들은 쌍심지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라도 좀 다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저희 지역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는데 뭐 저희 지역을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지역의 뭐 도로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지역의 아주 세밀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민원 제기를 하는데도 잘 안 먹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터널을 해주기로 했는데 시에서 안 하고 있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좀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어떤 님비라 그러죠. 뭐를 자꾸 유치를 한다 그러는데 지역 주민들만 관심이 있고 그 지역을 뺀 나머지 사람들 전혀 관심이 없는. 그래서 저희 주역에도 그런 문제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뤄주면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고맙다, 또 관심을 가질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 그 봄부터 소규모 재건축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 학교를 가는데 좀 걱정이 돼서 늘 공사장 피해서 다녀라라고 하는 얘기를 몇 개월째 이제 입에 달고 있는데요. 뭐 도로 함몰이 됐던 아니면 좁은 보행로에 그 건설 자재들이 쌓인달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관련 구청에 이렇게 항의도 하고 민원을 제기를 해도 딱 하루 이틀 정도만 되지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그런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뉴타운 재개발처럼 큰 사업에 대해서는 좀 많이 조망이 됐는데 생활권에서 이렇게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일어날 때 오히려 더 위험한 부분이 많거든요. 안전 조치가 미흡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요거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구청한테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제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졌습니다. 사실 뭐 주민 자치라고 하면 그 주민의 대표, 기초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건의하고 수정할 수 있게 해주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좋죠. 생각보다는 그런 역할보다 정치적인 역할들이 훨씬 더 많은 것 누군지도 같아요. 몰라요. 누군지 잘 알아요. 뭐 얘기를 하는데 네. 누군지도 모를 뿐더러 결국은 매체가 더 힘이 있기 때문에 매체를 통해서 이제 좀 어필이 된다면 더 지역민한테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위례 신도시나 이런 곳에는 사실 선거구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지금 위례만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할지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나눠서 행정대로 해가지고 따로따로 뽑는 것도 좀 기초자치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당히 의미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심층취재 쌍심지가 이제 지역 케이블 방송 기반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역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연 그럼 어떤 방식으로 조금 이런 시도를 하면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의견을 좀 구한다면. 그러니까 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지역을 바탕으로 둬야 될 것 같고 주제를 지역에 잡는데 약간은 이제 좀 재밌는 어떤 뭐 재밌는 주제 많았어요. 뭐 금주저는 주제가 상당히 재밌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또 이 화제가 좀 될 만한 주제들도 좀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주제 선정 작업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겠지만 기본은 지역으로 하되 어느 정도 한 번 정도는 화제성이 있는 것들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니면 사람을 한 명을 다루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화제를 끌어서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전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 의원도 네, 좀 조언을 한번. 일단은 꾸준함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송 당시에는 회자가 되지 않더라도 이제 사후에 이런 주제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다뤄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다시 끄집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 상심지에서 다루는 주제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일종의 이 서울 지역의 문제들의 아카이빙 정도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당대의 이 부분들을 어떻게 조망했고 이해관계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나중에서라도 찾아볼 수 있는 일종의 아카이빙의 기능이 충분히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조급하기보다는 지금 하는 그 기본이나 내지는 토대에 충실해서 이런 것들을 좀 차곡차곡 쌓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쌍심지가 이제 기본적인 방향 시선이 이제 시청자의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어쨌든 시청자 입장에서 불합리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가급적 해결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방송에서 이것이 맞을까 아니면 잘못됐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방향성 부분은 사실은 그 가장 어려운 부분 같아요. 방향성을 너무나 이 방송국이나 이제 제작진의 의도대로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되고 또 너무 또 열어놓는 것도 사실은 주제를 던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쌍심지는 저는 적절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점을 던지고 시청자라든지 그 보는 사람들이 문제점으로 캐치할 수 있는 그 정도니까 지금대로 하더라도 뭐 저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좀 더 주제를 또 강력하게 던지는 것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네. 예, 그러니까 시청자의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관점이 사실은 시사 프로가 가질 수 있는 자기 주장이나 혹은 자기 중심성을 좀 버릴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방송되는 프로그램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없거나 혹은 방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청자의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 관점이 이제 그것을 좀 중화시키거나 혹은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만드는 요소인 것 같아서요. 저는 지금 굉장히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쌍심지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SNS나 다른 방향으로도 많이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응원의 말씀을 짧게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뭐 저 더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지역민들도 중요하고 이슈가 전국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뭐 수백만 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퀄리티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우리 지역에 좀 보다 보니까 아직까지 덜 전파된 게 좀 아쉽습니다. 아마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상심지에서 방송됐던 이제 그 주제 목록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아 정말 다양한 주제들을 이렇게 다뤘구나라는 데서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처럼 개별 프로그램의 뭐 전파나 내지는 시청이나 이런 부분에는 한계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것이 하나의 전체 목록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책의 기능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방향이나 내지는 그 의미들을 좀 더더욱 살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응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전문가 입장에서 저희들이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알겠습니다. 응원도 해주시고 인터뷰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소방서는 안 왔으면 좋겠다. 지난 6월 2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곳 금천구 독산 이동에 금천 소방서를 짓는 계획이 통과됐습니다. 이와 함께 부영그룹이 옛 대한전선 부지에 종합병원을 짓는 계획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2살의 성년이 된 금천구,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 채워가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저는 50, 50에서 60 사이. 너무 많이 내고 살라니까 힘들지. 등록금이 비싸지. 건물 들어서갖고 환경 오염에도 막대한지. 한양대학교 기숙사 수용률은 11.5%에 불과합니다. 2017학년도 1학기가 끝나가는 현 시점에서 기숙사를 떠나야 하는 학생들과 복학하는 학생들은 당장 7월부터 방구하기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매년 반복되면서도 달라지지 않는 상황. 대학생들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기숙사 수용 인원 5만 명 확대 공약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일부 이제 좀
부실 시공 같은 그런 부분에서 집안 침하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시민과 민간 전문가 그리고 건설사로 구성된 안전관리위원회가 현장 검증과 회의를 통해 더 이상 추가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침하가 일어났던 도로와 광장에 대해선 즉시 원상 복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 가지 추가적인 사항은 당초 업무시설 공사가 진행했던 부지는 건설사 측이 되메우기로 원상 복구를 실시한다는 점입니다. 추후 공사 진행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진행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상보입니다. 심층 취재의 쌍심지는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제보와 의견들을 조금 더 꼼꼼히 살펴서 많은 의견이 방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